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사례가 지난 선거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일부 당선자는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자가 아이톡톡 미래교육 테마파크 등 기존의 사업들을 완성하는 데 4년 동안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봄 가뭄의 영향으로 마늘 작황이 나빠 생산량은 급감하고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100척이 넘는 24조 원대 규모인 카타르 프로젝트의 첫 수주 LNG선 4척을 대우조선해양이 따냈습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에서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130여 건인데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무거워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사례가 지난 선거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단체장 선거 당선자 일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거제시 선관위에 신고된 단체장 선거 기부 행위 관련 통장입니다. 경남 선관위는 신고자에 대해서 2차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적발이 된 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과 기부 행위, 허위 사실 유포 등 모두 133건.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가장 무거워서 수사기관에 고발 처리된 게 36건으로 7회 선거보다 8건 늘었고 수사 의뢰도 7회보다 2배 늘었습니다. 특히 자체 보유한 연락처를 사용하거나 특정 번호를 중복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는 등 여론조사 위반은 7회 때보다 2.5배 늘었습니다. 적발률이 높아졌다는 측면을 볼 여지가 하나 있고요. 원래 유권자들이 될 사람을 밀어주는 심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의 이해관계상 될 후보에게 붙으려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7회 선거보다 줄었지만 위반 정도는 더 심해진 겁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사범 수사는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107건, 152명으로 6명은 이미 송치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진행돼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관심도가 낮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6개월만 잘 버티면 된다라는 심리가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 수사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일부는 수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시정과 군정에 차질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MBC 경남은 6일 지방선거 당선자들을 만나 주요 공약과 현안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자와 관련해 서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7년 주민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경남교육감 3선에 성공한 박종훈 당선인. 지난 8년 동안 경남교육을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데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종훈 3기 체제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보단 기존에 꾸려왔던 사업을 정비하고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아이톡톡의 완성을 비롯해 미래교육 테마파크와 진로교육원 설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진로교육원 이런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3기에서는 아이톡톡을 좀 더 튼튼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간 학력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3선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녀도 불리하지 않는 대입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교섭, 어떤 국가적인 의제로 교육감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고요. 박 당선인은 또 큰 의제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느꼈던 작지만 소중한 것들도 챙길 수 있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극심한 봄 가뭄의 영향으로 올해 마늘 작황이 나빠 생산량이 급감했습니다. 경매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급등하면서 수입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마늘 수확이 끝난 논에 막바지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햇마늘은 며칠간 논에서 잘 말린 뒤
건조 창고에서 충분히 수분을 빼줘야 상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올해 마늘 작황은 나빠 수확량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잎이 자랄 무렵 일교차가 컸던 데다 극심한 봄 가뭄까지 겹쳐 마늘 구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봄에도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올해는 1등 이렇게 해도 작년에 2등 맛도 작황이 안 좋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마늘 첫 경매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10kg 기준 1등급 경매 가격은 재작년 25,000원에서 작년에는 49,000원, 올해는 78,000원까지 올라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된 편인데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이 좀 작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느냐. 대다수 마늘 주산지의 초반 경매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산 마늘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 마늘 수입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매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그 시점을 기해서 일반 상인들이나 정부에서도 중국산 깐마늘, 피마늘을 이렇게 수입하면은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마늘 가격이 수입 물량 여부에 따라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돌지만 낮에는 조금 덥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5도, 진주 13도 내외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안 지역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높은 물결은 백사장에 강하게 밀려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많겠는데요. 거제 동쪽 해안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경남 북서내륙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2도, 밀양 14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양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13도, 산청도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6도, 합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조선 빅3인 대우조선해양이 역사적인 카타르 프로젝트의 첫 계약을 따냈습니다. 2020년 100척이 넘는 24조 원 규모의 LNG선 건조 슬롯 계약, 즉 도크 선점 계약을 맺은 지 2년 만인데 줄곧 제기돼온 저가 수주 우려도 말끔히 걷어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LNG 운반선 100척, 수주 규모만 24조 원대. 국내 조선 산업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프로젝트의 첫 발을 대우조선이 내딛었습니다. 우리 조선 빅3가 2020년 카타르와 LNG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만에 대우조선이 LNG 운반선 4척을 수주한 겁니다. 계약 금액은 1조 700억 원입니다. 이들 선박은 이곳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오는 2025년 카타르에 인도됩니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카타르는 현재 7,700만 톤 정도인 LNG 생산 능력을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증산 계획을 진행하면서 조선 빅3의 도크부터 선점했습니다. 현재 LNG 운반선 시장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만큼 조선 빅3는 다른 선주와의 가격 협상에도 우위에 서게 됐습니다. 많은 계약을 앞둔 조선소 입장에서는 기존 물량이 많이 확보됨에 따라서 더 많은 어떤 고가의 계약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2020년 당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빅3가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말끔히 털어냈습니다. 대우조선이 계약한 LNG선 가격은 2,700억 원으로 현재 평균 성가인 2,855억 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협상을 잘 해서 굉장히 좁게 형성된 가격에 어느 정도 계약을 맞춰서 그런 리스크를 좀 많이 줄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세계 LNG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조선 3사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 부족이라는 어려운 여건을 딛고 카타르발 잭팟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식입니다. 다음은 투데이 경남입니다. 제94회 전국 남녀 역도 선수권 대회가 오늘 오전 9시 고성군 역도 전용 경기장에서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월화산 국가정원 만들기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숲속의 진주 월화산관 다름홀에서 열립니다. 제33회 의령 전국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예선전이 오늘 오후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의령 민속 소싸움장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교육 및 힐링 콘서트가 오늘 오후 6시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기획공연 눈물지니 웃음피고가 오늘 오후 7시 창녕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최근 경남 서부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지붕공사 현장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 난간과 발판, 추락 방호막 설치 여부와 안전장구 착용 실태 등입니다. 지난달 10일 거창의 한 축사 지붕을 고치던 6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고 4월 23일 함양에서는 퇴비 공장 지붕 공사를 하던 50살 A씨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한국관광공사의 2022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산청군은 오는 9월 펼쳐지는 약초축제와 동의보감촌 약초시장 등 지역의 문화와 산업을 활용해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국립진주박물관과 공동주최로 지난 3월 개막한 한국채색화의 흐름전 관객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20억 원의 기금을 정액 배분받았으며 이 중 도내 인구 감소 시군의 기초지원 개정 명목으로 내년까지 최대 280억 원을 차등 배분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인프라 사업 추진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상남도가 올해 397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창녕군과 거창군에 우선 투입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90일 또는 5개월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의령군과 함양군 등에서도 외국 지자체와 협약해 이달 안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문화 공간인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도내 4개 시 지역에 조성됩니다. 경상남도는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밀양시 단장면에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창원과 양산, 거제시에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안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는 업무보고 첫날인 어제 도청 업무와 중복이 많은 경제진흥원을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항공우주청의 설립과 남부 내륙철도 건설이 빨리 진행되도록 대정부 건의 등 적극적인 도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산 로봇랜드, 거제 장목관광단지, 진해 웅동 1지구 등에 대해 도에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남표 민선 제8기 창원 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조영파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산업경제와 사회복지 등 6개 분과 15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현안 사업과 시민소통 2개의 TF를 만들어 마산해양신도시와 SM타운과 같은 대형 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찾기로 했습니다. 나동현 양산시장 당선인, 하승철 하동군수 당선인 등도 인수위를 꾸렸으며 장충남 남해군수는 인수위 대신에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군정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동식 사천시장 당선자는 과거 일부 인수위원들이 잘못된 언행으로 시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줘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김영식 이상민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주관하는 지역방송과 미디어 자치권의 미래 세미나가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치분권 시대의 미디어 자치권의 필요성과 과제, 방송산업의 공공거버넌스와 방송정책, 지방자치 2.0 시대, 불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자치분권의 과제 등 3개 소주제로 나눠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창원 동전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돼 사업 준공인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일대 49만 8천여 제곱미터 터에 들어선 동전산단은 지난해 6월 1공사구역이 준공된 데 이어 2공구 공사를 끝내고 준공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전산단 77개 필지 가운데 주차장 3필지를 제외한 74필지가 산업용지인데 이 중 현재 37개 필지만 분양이 완료됐습니다.